퇴근 후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한 동수와 아영이의 회사는 10km 떨어져 있고 두 사람이 서로의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하였다. 동수가 6km/h의 속력으로 걸어갔더니 40분 뒤에 서로 만날 수 있었을 때 아영이가 걸어온 속력을 구하시오. 단위는 km/h. 그러니까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동수, 아영이. 자,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서로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수는 6km/h, 아영이는 자, 우린 거리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만났는데 소요 시간까지 알고 있습니다. 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입니다. 일단 동수 6km/h 속력 곱하기 시간, 그러면 거리가 되겠죠. 동수 거리, 동수가 이동한 거리는 자, 동수가 40분 동안 이동한 거리는 4km. 그러면 아영이 6km 이동한 거죠. 왜냐하면 총 거리가 10km잖아요. 얘는 40분 동안, 아영이는 6km를 이동한 겁니다. 자, 그러면 1시간 동안은 몇 킬로를 갈 수 있을지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거리 6km 나누기 40분이니까 나눠줍니다. 그러면 6 곱하기 2분의 3, 이거는 9km. 즉 4번이 정답이네요. 1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ABC 회사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ABC 회사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 수는 각각 A, B, C 이렇게 돼 있고, 세 가지 모두 사용하는 학생은 5명일 때 한 개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 수를 구하시오. 자, NU는 100명. 이거는 자, 그림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NA, 여기가 NB, 그리고 NC가 있는데요. A만 사용하는 학생, B만 사용하는 학생, C만 사용하는 학생, 그리고 A랑 C를 사용하는 학생, A랑 B를 사용하는 학생도 있고요. 이번엔 B랑 C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모두 사용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E, F, 그리고 G가 될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이 알파벳을 다 더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50은 총 143명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알파벳으로 풀어보면 NA는 A 플러스 D 플러스 E 플러스 G. 자, NB는 B 플러스 D 플러스 E, 잠시만요. B 플러스 E 플러스 F 플러스 G,
NC는 C 플러스 D 플러스 F 플러스 G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A가 몇 번 더해진 거죠? 한 번. B는요? 한 번이죠. C는요? 한 번. 그리고 두 번씩 더해진 거는 D, E, 그리고 F. 자, 세 번씩 더해진 거 G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이것처럼 좀 끊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A, B, C, 즉 한 가지 휴대폰만 사용하는 학생 수를 X로 둘 거고 두 가지를 사용하는 학생을 E, Y로 두고 세 가지 모두 사용하는 학생을 3Z로 둘게요. 그럴 때 여기도 이렇게 잘라보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X가 되고 D, E, F가 Y가 되고 G가 Z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을 좀 변형을 해서요. 그리고 중요한 거, 세 가지 모두 사용하는 학생, 즉 G가 5명이래요. G가 Z잖아요, 지금. 여기다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식 100은 X 플러스 Y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식, 여기 있는 거. 이 총합 143은 X 플러스 2Y 플러스 3 곱하기 5가 될 겁니다. 자, 계산해보면 X 플러스 Y는 95고요. X 플러스 2Y는 143 빼기 15 그래서 128이 됩니다. 이거를 연립해서 계산해 보시면 2Y는 다시 Y는 8에서 5 빼면 3 12에서 9 빼면 3 33이고요. X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잖아요. 여기서 이거는 자 95 빼기 35 95 빼기 33 다시 죄송합니다. 자 2 6 62 즉 X 한 개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 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62명이다. 답은 4번. 크게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B가 18회 회전할 때, 회전 중요합니다. 이게 18회 회전할 때 A와 E의 회전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회전수 구하는 방법. 톱니 개수를 일단 적어주세요. A, B, 그리고 E. 최대 공각수 구하는 것처럼 모두가 나눠지는 수 4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E, B는 5. E 밑에는 3이 나옵니다. 자, A 톱니바퀴 회전수를 구하는 방법. A 밑에 있는 2를 제외하고 옆에 있는 5 곱하기 3 15회. 자, B는 B를 제외한 나머지 3 곱하기 2 6회. E는 이 밑에 있는 3을 제외한 5 곱하기 2는 10회. 자, 이 횟수가 어떤 의미를 뜻할까요? 간단합니다. B의 톱니가 많잖아요. B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개의 톱니가 있어요. 클 거 아니에요. 톱니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E라는 B보다는 좀 작은 톱니가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좀 작은 A라는 톱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큰 톱니가 6회 돌 동안 얘는 더 작으니까 더 많이 돌 거고 회전을, A는 더 작으니까 그보다 더 많이 회전을 할 겁니다. 그걸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B가 6회 돌 동안 회전을 할 동안 A는 15회를 회전을 해야 되고 E는 10회를 회전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B가 18회 회전을 한대요. 그러면 곱하기 3이 된 거죠.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A는 45회 회전을 하는 거고 2에다가도 곱하기 3을 해줘서 30회 회전하는 값을 구한 다음에 두 값을 더해주면 75회, 즉 답은 4번. 공원 둘레에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18m 간격으로 설치하면 12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10개의 가로등을 적게 설치하게 된다. 공원의 둘레를 구하시오. 자, 가로등 개수 구하는 방법. 전체 둘레 나누기 간격입니다. 자, 그러면 18m 간격으로 설치하면 가로등 개수가 나오겠죠. 근데 이 개수가 간격이 크다 보니까 12m로 설치할 때보다 훨씬 10개가, 훨씬이 아니고 10개의 가로등이 적다고 했죠. 그럼 여기다가 반대로 10개의 가로등을 더 주겠습니다. 그래야 12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과 개수가 동일해지기 때문이죠. 자, 이거 풀면은 양쪽에 곱하기 36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360은 3x, x는 360. 답은 3번. 자, 16%의 소금을 xg과 10%의 소금물 400g을 섞었더니 14%의 소금물이 되었다. x 16% 소금물 x의 값을 구하시오. x 더하기 400g에 10% 섞었더니 14%가 되었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풀어보면 14 곱하기 400 플러스 x, 이거는 16x 더하기 4000, 14 곱하기 4는 56, 5600 플러스 14x. 풀어보면 2x는 1600이 나오고요. x는 800g. 답은 3번. 속초로 가는 고속버스는 60분 후에 출발한다. 60분 총시간. 강연이는 그 시간 동안 상점에서 먹을 식품을 구입하려고 한다. 식품을 구매하는 시간은 15분이래요. 60-15는 45분. 강연이는 5km/h 속력으로 걸을 때 최대 몇 킬로미터 있는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지 구하시오. 강연이가 있고 여기 상점이 있습니다. 자, 가고 올 때 이 x킬로미터를 갔다가 올 때가 걸린 시간이 45분이에요.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지금 갔다 왔기 때문에 2x 나누기, 자, 거리 나누기 속력 하겠습니다. 5km/h, 여기는 킬로미터. 자, 갔다 올 때 얼마나 걸렸어요? 45분이 걸렸습니다. 자, 이 공식 풀면 되겠습니다. 120x는 45 곱하기 5가 뭐죠? 225
x 225 나누기 120 바로 약분되네요. 45 24 또 약분되네요. 15 나누기 8. 자, 이거는 1과 8분의 7입니다. 자, 이때 8분의 7 외우고 계시죠, 여러분? 8분의 7은 0.875. 모르는 분들은 이거 계산할 시간 없으니까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8분의 1부터 쭉쭉쭉 외우셔야 돼요.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럼 답은 1.875 4번. 다음은 주식회사 콜미통신회사의 요금표래요. 프리미엄 1, 2가 있고 프리미엄 2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이익인 경우에 통화 시간을 구하시오. 통화 시간. 자, 왼쪽에 프리미엄 1, 오른쪽에 프리미엄 2. 일단 기본 요금이 있네요. 16,000원. 더하기 1분의 96원. 96분은 모르니까 X. 이걸 때 프리미엄 2 요금제를 이용한 것이 더 이익, 그러면 더 싸다는 뜻이죠. 프리미엄 2는 27,000원 더하기 분당 108원인데 160분까지는 공짜래요. 이런 식이 나올 겁니다. 자, 풀어보면 자, 요거 계산해 보시면 나오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곱해야 돼요. 곱하기. 하면은 x는 35, 15, 326, 3, 쫌쫌쫌 소수점으로 쭉 가죠. 즉 x는 523보다 일단 작은 거예요. 그러면 답은 하나, 1번밖에 없습니다. 다음 표는 A 지역 직종별 종사자의 수를 조사한 자료래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세요. 음식업 종사자는 매년 2배 이상 증가했나요? 네. 네. 맞네요. 2020년 새로 등장한 직종이 있다.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몰라요. 이거 외에도 직종은 많잖아요. 답은 2번. 자, 다음 그래프는 연도별 A 온라인 쇼핑몰 주문량을 나타낸 자료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왼쪽에 주문량 연도비 되어 있습니다. 전년보다 주문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해는 2017년이다. 이때 근데 2015년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2016년까지 애매해요. 세모 2019년 주문량은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 이게 10%, 81, 5%, 41이라고 쳐요. 121, 813 더하면 934. 이것도 맞는 거네요. 해당 직종 택배 물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틀렸네요. 3번. 자, 계산 문제가 보이면 일단은 패스하세요. 비슷해 보이는 게 있으면. 정말 아닌 계산은 바로 틀렸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대로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것처럼 2017년, 16년 뭔가 애매해요. 암산으로 하기는. 그때는 일단은 세모 해놓고 다음 문제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4번. 온라인 쇼핑몰 주문량은 매년 증가했다. 매년 증가했죠? 맞는 거. 자, 그래도 풀이 해설이니까 한번 1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664 마이너스 475 그리고 475 마이너스 330 플러스 145 된 거고요. 2017년에는 9, 8, 1, 189 플러스 된 거예요. 그래서 전년보다 주문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해는 2017년이 맞습니다. 다른 데는 그래프만 봐도 아닌 게 보이죠? 다음 그래프는 A지역의 연도별 폭력사건을 기록한 자료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거요. 왼쪽에 건수, 밑에는 연도. 2015년 대비 2020년 A지역의 폭력사건 증가율은 220% 이상이다. 아, 이거 좀 계산 문제네요. 일단은 세모. A지역의 폭력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폭력사건 증가 가장 적은 연도는 2018년도이다. 거의 100이네요. 나머지는 100을 훨씬 넘습니다. 네, 네, 맞네요. A지역 2019년, 2020년 폭력사건 건수 차이는 2015년과 2010년 폭력사건 건수의 차이보다 크다.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요. 6 216이고요. 자, 2015, 2016 폭력사건 건수 차이. 여기는 1, 3, 1, 131. 이것도 맞네요. 답은 1번이네요. 그래도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일단 증가율 구하는 방법. 1110 빼기 2015년 357. 그러면 3, 0, 5, 10 빼기 3은 753이네요. 753 나누기 357. 자, 일단 10%. 일단 지금 357이 두 번 들어가지 않을까요? 753에 714잖아요. 곱하기 2하면 여기서. 그러면 일단 200%는 돼요. 근데 753 마이너스 714는 9, 3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220% 미만이다 가 맞겠죠. 1번은 틀렸습니다. 자, 호정이는 매주 일요일에 북한산으로 등산을 간답니다. 올라갈 때는 3km/h, 내려올 때는 4km/h 속력으로 걸어서 총 시간은 km/h니까 시간 단위로 바꿔줘야 되겠죠. 150 나누기 60, 60분의 150시간. 호정이가 최대 몇 킬로미터까지 올라갔다 올 수 있는지 구하시오. 단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합니다. 자, 이 총 시간이 150 나누기 60. 자, 일단 X킬로미터. 내려올 때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을 모두 더하면, 지금 거리 나누기 속력이잖아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래서 거리 나누기 속력은 시간이 됩니다. 이 모든 시간은 60분의 150. 자, 양쪽에 12씩 곱해줄게요. 12씩. 자, 00 없애고 4x 플러스 3x는 2, 15 곱하기 2는 30, 7x는 30, x는 30 나누기 7, 30 나누기 7은 4, 7에 28, 20, 7, 24, 6, 7, 8에 56.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4.3. 답은 2번. 자,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나열할 때 54번째에 나오는 수를 구하시오. 등차수열이네요. 등차수열. 등차수열 공식은 a 더하기 n-1d,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일단 규칙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6입니다. 계속 6씩 더해지는 규칙이에요. 자, a는 첫 번째 수 15, n은 54번째, 마이너스 1, d는 규칙 계속 더해지는 게 6이잖아요. 자, 이거 풀면은 답이 나오겠습니다. 15 더하기 53 곱하기 6이 되겠네. 53 곱하기 6, 6, 5, 30, 6, 3, 18, 3, 1, 8 더하기 15는 3는 1 올라가죠. 333인데요 답이. 그러면 4번. 넓이가 81제곱센티미터인 정사각형을 동일하게 3등분 하였을 때 직사각형 한 개의 둘레를 구하시오. 99, 81. 자, 9cm입니다. 이거를 3등분 했대요. 직사각형 한 개의 둘레. 9, 3, 3, 9. 18 더하기 6은 24. 답은 3번. 스위스에서는 눈이 내린 날에 다음 날에 눈이 내릴 확률은 10%. 눈이 내리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눈이 내릴 확률은 25%라고 한다. 수요일에 눈이 내렸을 때 금요일에 눈이 내리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자, 눈이 내린 날에 내릴 확률은 10분의 1. 그러면 눈이 내린 날 다음 날에 눈이 오지 않을 확률은 90%. 이것도 눈이 내리지 않은 날에 다음 날에 눈이 내리지 않을 확률은 4분의 3. 자, 그래서 목요일엔 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쵸? 근데 금요일에는 내리지 않을 확률. 이 두 가지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 10분의 1 곱하기 2응 x 10분의 9는 100분의 9. 2응하고 그 다음에 x가 나오는 경우는 10분의 9 곱하기 xx 4분의 3. 자, 모두 얘는 곱하기 2에서 분모를 200으로 통일시킬게요. 밑에도 위도 9, 2, 18. 얘는 곱하기 5를 해서 200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27 곱하기 5는 5, 20, 7, 5, 35, 135. 자, 두 확률을 더해주는 거예요.
135 더하기 18은 14, 13, 153. 답은 4번. 다음 표는 로희의 어머니가 정리한 2019년 그리고 2020년의 소비 지출 내역이다. 자, 15번. 2019년 로희의 총 지출 금액이 200만 원이래요. 200만 원. 여기는 200만 원. 교육비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200에 20%. 2번. 자, 2020년 로인의 총 지출 금액이 180만 원일 때는 주거비가 얼마인지. 자, 주거비 보시면 2020년도에 35%로 되어 있어요. 총 금액에. 그럼 180 곱하기 0.35. 자, 35 곱하기 18 하시면 됩니다. 133, 58에 40, 5일은 5, 83, 24 더해주면 29, 03, 630, 63만 원입니다. 3번. 자, 소정이가 초콜릿 132개와 사탕 107개를 학교의 같은 반 친구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더니 초콜릿 8개가 부족했고, 자, 부족한 만큼 더해줄 거예요. 초콜릿 140개가 필요했네요. 자, 그럼 사탕은 2개가 남았어요. 2개 필요 없네. 그러면 빼주세요. 소정이를 포함한 학생 수를 구하시오. 소정이를 포함한. 자, 여기서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5로 나눠지죠. 5, 20, 8에 40, 5, 20, 5, 1은 5. 이번엔 7로 나눠집니다. 4, 7에 28, 7, 3, 21. 최대 공약수는 밑에 거는 곱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 것만, 왼쪽에 있는 것만. 그래서 35명에게 나누어 주었네요. 몇 개씩? 초콜릿은 4개씩, 사탕은 3개씩. 근데 소정이를 포함한 학생 수를 물어보니까 플러스 1 해서 36. 답은 4번. 다음 표는 A지역 월 평균 소득과 각 소득의 누적 가구의 수를, 월 평균 소득과 각 소득의 누적 가구 수를 나타낸 자료이다. 월 평균 소득이 180만 원인 가구의 수를 구하시오. 자, 누적이 중요한 겁니다. 누적. 160만 원 가구 수 12, 170만 원 가구 수는 38 마이너스 12. 그래서 26. 180만 원은 91 마이너스 38 하셔야죠. 그러면 53. 답은 2번. 남자 3명과 여자 2명이 일렬로 설 때 여자 2명이 이웃할 확률을 구하시오. 일단 확률은 항상 전체분의 해당 사건, 해당 경우의 수, 전체 경우에서 해당 경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일단 전체를 구해볼게요. 전체는 5명이 일렬로 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5팩입니다. 5팩은 뭐죠? 바로 나와야 돼요. 120. 자, 이번에는 여자 2명이 있고 남자가 3명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여자 2명이 이웃한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얘네들은 계속 붙어 다니는 거잖아요. 이걸 한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4명을 볼 거예요. 4명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4팩이죠. 자, 근데 이 안에서 여자 1번 여자, 2번 여자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2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팩은 뭐죠? 24. 2팩은 2. 그래서 해당 경우는 총 48가지. 자, 이제 약분을 하셔야 됩니다. 4로 나눠지네요. 12, 30. 자, 3으로 나눌게요. 4, 10. 2로 나눌게요. 5분의 2. 답은 1번입니다. 과 함께 정삼각형 모양의 테이블에 다음과 같이 앉으려고 한다. 수진이와 친구들이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일단 몇 명이에요? 총 9명. 그럼 9팩.
어음형을 나열하는 경우를 구하는 게 곱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우리가 이 세 명을 묶어서 A, B, C라고 두었을 때 만약에 여기가 A가 이쪽에서 오고 B가 이쪽에 있고 C가 이쪽에 있는 경우에도 사실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위치만 바뀐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세 번 있거든요. A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빼줘야 된다는 거죠. 나열해서. 그렇게 빼주는 방법은 나누기 3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의 경우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정삼각형은 나누기 3 해주셔야 돼요. 자, 9팩 뭐죠? 362, 880 외우고 계셔야 돼요. 나누기 3은 3, 1, 2, 0, 9, 6, 0. 답은 2번입니다.